안녕하세요. 기업을 하면서 알아야 할 R&D 연구개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정부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월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 정부 지원 사업 공지 나는 것을 보고 신청들을 하죠. 근데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그리고 그동안 컨설팅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고요. 앞으로 쭉 이어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12월 21일인가요? 그때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조간 보도 자료로 나왔던 건데, 아직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온라인 부처 합동 설명회가 1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전에는 세부 사항들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월 21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기부는 2021년 기술개발 지원금을 1조 7,229억 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한국판 뉴딜 및 미래 신산업에 바로 이 3,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5,600억 원이 바로 이쪽 혁신 성장을 견인할 유망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경감 부분이 2,600억 원 규모로 있다고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7,229억 원 안에는 첫 번째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 분야 중점 지원해서 모두 신산업 분야, 미래 신산업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모두 5,6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하는데 3,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 지원, 그래서 공공 부분 혁신 조달 지원, 그다음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 사업화 성과를 강화한다 해서 연계 지원 쪽에 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과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또 지원을 한다 합니다. 이건 이제는 지원 금액이라기보다도 이제는 총 2,600억 원 정도 이제 부담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 정부 출연금이 있으면 우리가 민간 부담금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간 부담금의 비중이 20에서 35% 정도 됐었는데, 이것을 10에서 20% 정도로 경감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죠. 또 이 민간 부담금 중에 또 현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부담 비용도 비중이 원래는 40에서 60% 정도 차지했었는데 그거를 10%로 낮추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20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이렇게 경감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2,600억 원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네 가지 이런 지원되는 연구비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구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조 7,229억 원 중에 미래 신산업에 해당하는 금액이 3,600억 원, 소부장 부분에 2,000억 원, 그 다음에 모험과 도전에 3,000억 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1조 7,229억 원에서 빼면 나머지는 8,6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정부에서 주력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숫자적으로 볼 수 있듯이 아무래도 이 신산업과 그다음에 소재 부품 사업, 그다음에 뭔가 도전이라고 하는 주력 사업의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외에 기타 8천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맞는 그런 아이템으로도 신청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21년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이렇게 표로 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기업 주도형 R&D 사업과 그 다음에 협력형 R&D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책 목적형 R&D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모두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면 항상 이 지원 사업을 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돼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는 딱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출력을 해놓고 뭐 책상 위에 좀 이렇게 붙여놓는달지 해가지고 이제 언제 어떤 사업이 공고되는지를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처음 이렇게 이런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은 이제 용어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다음에 이 표를 보는 법도 잘 모르시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표를 보는 법을 좀 먼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모두 이제 구분이 이제 세 가지로 아까 나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기업 주도형 R&D 사업 안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있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어떻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부 사업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명 안에는 또 내역 사업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또 사업군이 모두 6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 강소기업획,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그래서 모두 6가지 또 내역 사업명이 있는데 이거 각각 하나하나가 다 신청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이제 내역 사업명이 있고, 다음 보면은 지원 규모가 있고, 개발 기간이 있고, 지원 한도가 있고, 출연금 비율이 있고,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 공고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공고를 보면은 1월, 5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1월에 돼 있고, 여기는 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 접수도 이제 1월, 5월 이거는 1년에 2번 모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고가 나고 한 달 뒤에 신청 접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월에 사업 공고를 해서 3월 즉 상반기 한 번만 모집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2월에 공고를 해서 5월에 이제 접수를 받고, 이것도 2월에 공고를 해서 4월에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1월, 5월 그렇죠. 거의 이제 1월, 5월에 많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신청 접수를 1월에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1월에 사업 공고가 나면 2월에 신청을 받고, 즉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선정평가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길게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리고, 길게는 5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평가를 이제 몇 번 하느냐에 또 좀 달려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서류 심사하고 발표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 이렇게 3번을 보통을 하죠. 보통은 3번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2번만 하는 경우 있고, 또 지난 코로나19로 이제 현장 평가 같은 게 좀 생략되면서 뭐 대면 평가로 그러니까는 영상 평가로 이제는 바뀌면서 평가 횟수도 뭐 3번 하던 게 뭐 2번 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은 평가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1월에 모집을, 그러니까 공고가 나고 2월에 모집을 하니까 적어도 1월에 공고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월, 5월에. 그리고 이제는 20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공고가 늦게 났어요. 그래서 1월에 이제 공고 나야 될 게 이제 2월에 공고 나고 뭐 이랬었는데 뭐 3월에 난 것도 있고. 근데 이제는 아마 그 21년도에는 아마도 이제 좀 일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공고가 또 모든 사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에 쫙 다 나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업이 다 나기 때문에 사실은 12월 달에 좀 더 일찍 이제는 21년도 사업 신청할 것을 먼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하시고 아직 공고가 나오기 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잘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에 한번 하고 5월에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 50%씩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상반기에 좀 많이 모집을 하고 하반기에 또 조금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좀 많이 모집들을, 그러니까 많이 신청들을 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고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5개월 걸릴 수도 있고, 전부 다 합해서.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는 언제 발표가 나요? 언제가 발표가 나냐고를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신청 접수하고 나면 첫 번째 그 발표가 한 달 뒤에 난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뭐 하나 접수하면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발표나고 또 발표 평가를 하면 뭐 길게는 한 달, 뭐 짧게는 뭐 몇십 일 정도 이제는 발표를 하곤 하죠. 그래서 보통 한 달씩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씩 걸리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기다리는 것도 좀 덜 힘들고 하는 것 같아서 한 달 걸린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보통은 그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언제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대략 몇 월에 난다는 게 발표가 나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고문을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올바른 답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도 꼭 언제 발표 나냐고 그럼 저는 대답을 뭐라 그래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업 공고와 이제 신청 접수 평가 선정은 살펴봤고요. 지원 규모도 이제 과연 얼마나 지원하는지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수출 지향형 같은 경우에는 4년에 20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4년 동안에. 그럼 1년에는 5억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5, 4, 20에서. 1년에 5억씩 주면은 그럼 과연 올해, 즉 21년도에는 몇 개 기업을 줄 것인가? 를 좀 알면 우리가 좀 신청하기도 쉽잖아요. 자, 그러니까 5억씩 주는데 지원 규모가 얼마예요? 50억 원이라는 얘기죠. 50억 원. 자, 여기서 이제는 1년에 5억씩이니까 모두 10개 기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물론 5억 다 안 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50억 원을 이제 5억으로 나누면 10개 기업을 준다는 얘기고 또 이거를 1년에 2번 모집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개 기업이 아니라 5개 기업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년에 6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2년에 6억. 그리고 1년에는 몇 억? 3억. 그러니까는 올해 21년도에는 3억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3억씩 지원을 해주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3으로 나누면은 102기업 정도가 이제는 103기업 정도가 선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103기업이 선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1년에 2번 모집하니까 상반기에 하반기 2번 모집하니까 103개 기업인가는 한 51기업이 선정된다는 거죠. 그죠? 한 번 모집할 때. 물론 이제는 상반기에 좀 더 많이 모집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 숫자고 이렇게 좀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한도가 6억이라고 그랬죠. 6억 다 주진 않아요. 보통 이제는 평가해가지고 좀 깎이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깎는 건 아니에요. 그 사업비 그 구성을 보고서 이제 좀 타당성이 없으면 이제는 좀 자르는 거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대응형도 2.5억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략 얼마나 그 선정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대충 좀 계산을 해봤어요. 전 이런 거 계산해 보는 것도 좀 재밌어 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보니까, 수출 지향형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죠? 5억씩, 4년간 주니까 5억씩, 모두 10개 기업. 아까
두 번 모집한다 그랬으니까 5개 기업밖에 그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의 경우에도 보면은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에는 6억 지원이니까 1년에는 3억. 그쵸? 3억을 나누니까 102기업, 102기업. 근데 이제는 두 번 모집하니까 한 50개 기업 정도. 그쵸? 좀 많이 준다면 한 60개, 5, 60개 기업 지원한다는 얘기고, 시장 대응형 같은 경우도 1년에 2.5억이라는 얘기죠. 2년에 5억이니까 48개 기업. 또 두 번 모집한다 그러면 24개 기업.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5억 지원하면 25개 기업. 이거는 35개 기업. 이거는 52.8. 근데 이것도 반이죠. 그쵸? 두 번 모집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많은 분들이 창업 때는 좀 지원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숫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 금액도, 물론, 이거 팁스를 제외하고는, 예, 399억 원, 235억 원, 예, 그리고 이거는 2년에 4억, 또 이거는 1년에 1.5억인데, 이것도 숫자로 만약에 본다면, 창업성장기술개발인 경우에도 2년에 2.5 이제 팁스를 빼고, 예, 이거는 투자 뭐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돼서, 이 전략형인 경우에 보면은 1년에 2억 주는 거지. 2년에 4억이니까. 그래서 117개 기업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 같은 경우가 좀 많이들 신청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1년에 1.5억 주지만 266개의 기업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것도 한 60개 정도, 6, 70개 기업이, 이거는 100개, 130, 뭐 140개 기업이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두 개 합하면, 그죠? 두 개 합하면은 300, 거의 400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업 쪽에 그 지원이 좀 용이하고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기부 사업 중에 또 창업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서 주는 그 창업 관련 또 지원 사업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성장 외에도 창진원에서 지원한 사업도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창업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래도 좀 받기가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로 알고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이번엔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에 4억 그리고 12.5억 지원한다는 거니까 2억씩 1년에 한다면 뭐 6, 7개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모집하는 거고, 그 다음 소상공인 그 기술개발 사업은 2년에 4억과 6개월에 3천만 원, 이게 18.4억, 즉 18억 4천만 원이 또 1년에 한 번 모집한다는 거고, 이제 2년에 4억이니까 1년에 2억씩 지원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출연금의 비율이 그 기술혁신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80%, 그리고 창업성장이나 그 소상공인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90%라는 거죠. 즉, 그 기업 부담금의 그 퍼센트가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연금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 안에는 이제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대출해주는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은 출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이 아니고 이제 지원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의 비율, 즉 출연금의 비율을 바로 이제 대출과는 다른 지원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우리가 그 표를 이제 어떻게 보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표로부터 보는 법으로부터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지원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원 한도도
20억, 4년에 20억이지만 어쨌든 1년에 5억, 뭐 3억, 2.5억, 뭐 1.5억 이렇게 그래도 제법 큰 금액을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렇게 금액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많이 있지만, 사실상 그 지원되는 기업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더구나 이게 1년에 2번씩 모집한다 한다면 그 수는 더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그렇게 그 지원금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은 이렇게 다 나누어지다 보니 각 항목당, 각 꼭지당 이제 지원하는 기업 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 이 디딤돌 같은 사업도 266개 기업이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1년에 2회 지원하니까 한 140개 기업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거죠. 뭐 서울만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을 그 신청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와 그런 게 없으면은 좀 선정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기업 신청 기업의 자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을 이제 갖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그 표 보는 법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 설명하는 양이 또 많아도 지루할 것 같아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앞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꼭지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